패밀리가 온다. 가정사역자 도은미입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사용했던 그 말로 오늘을 풀어간다면 좀 아깝겠죠? 그쵸? 왜냐하면 어제처럼 똑같은 오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계속해서 구사하고 그 구사한 언어들이 현실을 빚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또 붙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다가 묵는 말 푸는 말을 우리가 말을 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에서 풀어갈 것인가를 실질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책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씨는 감정이 풍부하고 언어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개나리꽃이 피는 봄이면 출근길에 있는 개나리를 바라보며 넋을 잃고 시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할 정도입니다. 나무를 보고 시를 읊고 생각나는 친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아내에게 당신은 아직도 피어오르는 신선한 장미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선사하며 집에서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촛불을 켜고 먹기를 원하는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한 씨에겐 감성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이 너무 중요하죠. 부모님이 예술가였고 예술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인 만큼 그의 버금가는 예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는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무실에 앉아서 지겨운 서류만 처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도 여느 예술가 못지않게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만을 증명하려고 참으로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성재 말이에요. 감성은 참 풍부한데 창조력이 부족해서 예술가로는 성공하지 못하겠어요. 어릴 적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말을 엿듣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죠. 그때부터 한 씨는 자기가 부모님 못지않게 성공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고 잠을 안 자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리는 말이 한 씨를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창조력이 부족해. 예술가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오늘도 한 씨는 강에 앉아서 시를 읊습니다. 가기 싫다는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강변에 앉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시를 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여보 어때? 이런 시 처음 들어봤지? 이런 시 세상에 없지? 없지?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막 지어낸 시라고.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예술가가 되어야 했었는데 말이야. 충분한 자질도 있었는데 말이지. 나도 진작 시인으로 나갔으면 벌써 성공했을 텐데 말이야. 안 그래 여보? 이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말이 뭘까? 예술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술가로 성공할 수 없겠다. 특출한 1등, 2등은 될 수 없겠다라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예술가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스스로 그 말에 붙잡혔죠.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내치고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되지 못하니까 라는 쪽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언어가 지금 문제를 제시했던 엄마의 언어보다 작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 부모님이 그랬다고 해서 나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할 거야 하고 고집 피우고 소리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움츠러드는 거, 그것은 내 모고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아시죠? 그런 말에 발목 잡히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말이 있다면 그거 한번 끊어내시는 그런 그 사건보다 상황보다 사람보다 더 큰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허풍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보시겠어요? 저희 아들은 26세 대학원생입니다. 양치질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밤마다 괴롭습니다. 또 어깨를 구부정하게 움츠리고 있는 자세를 아무리 얘기해도 고치려 하질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자세가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도 제겐 고통스럽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칫솔질은 언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3살 때 만들어줬어야 되는 버릇인데 26세 이하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니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이게 모국어적인 언어예요.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그 모국어적인 언어로는 이 아들을 풀 수가 없어요. 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가장 편한 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아들 아닙니까? 내가 이 안 닦는다고 해서 엄마나 뭐라 그러지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를 다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꼭 뭐 클래스에 들어가서 입 벌리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한쪽에 뚝 떨어져 앉아 있어도 어른들인데 뭐 선생님이 뭐 너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았냐? 가까이 와서 앉아라. 제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야단칩니까? 꾸정하고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죠. 부모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이 부모 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서는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않고서는 어머니가 고쳐줄 수 없어요. 대신 할 수 있는 건 대학원 지금이라도 학비 주지 마셔야죠.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게요? 뭘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안 하는 거지. 그건 그 아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겠죠. 지금이라도 좀 그 아이에게 자기 스스로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을 푸시려면 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풀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른 이야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둘 둔 엄마입니다. 둘째 미혼인 딸, 34살 딸과의 관계를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들 선호 사상으로 둘째는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딸이어서 많이 서운했고요. 3살 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키우면서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인지 환경으로 인한 문제와 애정 결핍으로 시작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허함 때문인지 옷과 자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필요 이상으로 사서 쌓아놓는 증상과 동물을 자신과 동일시하여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부딪히는 바람에 상처도 많이 받고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나름대로 풀고 대화하려고 하지만 저와 딸이 성격도 비슷하고 대화에 관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둘이 만나면 깊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서먹합니다. 대화하다가 의견이 다른 말을 하면 자신을 미워하고 의심한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존재적으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이 딸이 옷과 자신에게 관련된 일들을 많이 사서 쌓아놓는 거, 허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허하니까 자기로서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입어도 자기 스스로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입어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환영받지 못한 딸, 아버지가 나가서 딸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 딸, 나 때문에 이혼했구나 이렇게 된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보다 더 큰 언어를 사용해서 엄마가 아니야 너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네 아빠가 이렇게 성격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야.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라도 이야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또 당신이 나가서 돈벌이 해야 됐고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34살이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로 있는 그 딸을 위해서 어머니 언어가 좀 바뀌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기보다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이 아이 좀 끊어 안아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발 끌어다가 발도 좀 만져주시고요. 뭐라도 애정을 좀 표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 귀한 딸, 내가 사랑하는 딸 엄마하고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엄마 한편으로는 그 전에 어릴 때 네가 못 해줬던 거 내가 이렇게라도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시간을 지금서부터 한 1, 2년 빨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년 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을 34배로 매 순간 이렇게 줄 수만 있다면 1년만 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좀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어보세요. 딸을 지원하는 응원가가 좀 되어주세요. 한 1, 2년만 한번 해보세요. 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 주세요. 그 딸 아이 잘 살 수 있어요. 문제보다 더 큰 언어 엄마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였던 아버지께서 사임 후에 어머니와 8년간 별거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의견 충돌로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 어머니는 공황장애 증세가 있었답니다. 문제는 상의 없이 연락도 없이 어머니께서 떠나셨습니다. 8년간이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지내셨던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다정다감하신 성격이시지만 술과 세상 친구들이 늘 주변에 많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도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8년 만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뻤지만 또 한편으론 깨어진 가정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에 가시고 난 이후에 8년간 소식을 끊으신 그런 상황이네요. 다시 8년 만에 오셨는데 아버지는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로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또 세상 친구들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번잡하겠죠. 그러므로 사모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남편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기도하다가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한국의 신앙이 문화적으로 그래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당연하게 이제 세상 친구들과 이런 거 다 끊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옛날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이제는 목회 생활을 안 하니까 나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양심이 있지. 목회자의 양심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술을 한 잔 드신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만남 속에 계셔서 당신이 조금 마음이 편하고 왜 그런 거 좀 릴렉스 하실 수 있죠. 긴장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용납이 안 되시겠지만 이 문제를 푸시려면 남편은 어머니의 언어를 좀 읽으셔야 될 것 같고 어머니는 남편의 언어를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영적이신 분이면 아시죠? 영적인 자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어머니가 더 영적이시기 때문에 더 성숙하시다면 그 남편의 모습을 언짢아하고 속상해하고 부담스러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그동안에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초조 불안해서 살아왔는지 그런 남편을 좀 위로해서 여보 지금 8년간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다면 여보 한 1년 2년 더 이렇게 살아도 돼. 점점점 담배 끊듯이 조금씩 끊어가자. 내가 도와줄게. 영적인 어머니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짜 영성이죠. 가족할 줄 아는 거. 떨어져 있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같이 사는 게 어렵지 떨어져 있는 건 쉽습니다. 조금 더 큰 언어를 사용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좋은 말이 있으면 끌어다가 한번 붙잡고 그 말로 한번 풀어가 보시고 문제보다 커야 당신이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패밀리가 온다. 안녕히 계세요.